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살 여자입니다. 속도 위반 임신으로 결혼 생활 2년 내내 시어머니께 구박당하다 이번에 시원하게 폭탄 한 방 날렸어요. 대학 졸업 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저는 소개팅 한번 해보라는 친구의 권유로 나가게 된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아주 직설적인 성격을 가졌었어요. 사실 본인이 제 사진을 보고 반해서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고 그때부터 뭔가 콩닥콩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항상 소심한 성격 탓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백 한번 못 해봤는데 이렇게 첫 만남에 고백을 하는 3살이나 어린 연하남의 박력에 끌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일인 것도 같네요.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첫 만남 이후 남편의 적극적 구애는 계속되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20대 후반에 처음 시작한 제대로 된 연애에 저도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인 줄 처음 알게 됐을 정도로 남편과 화끈한 연애를 했습니다. 너무 화끈했던 걸까요? 사귄 지 3개월 정도 흘렸을 무렵 뭔가 몸도 으슬으슬하고 속도 거북했던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사귄 지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된 상황에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자기야, 어제 말이야. 불안해서 임태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말이야. 2줄이야. 응? 2줄이 뭔데? 임태규는 뭐고? 참,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는데 임태규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애 가진 것 같아.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래. 일단 병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 테스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결혼 전 임신이라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묘하게 선뜻 기뻐해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남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뻤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도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저와 남편은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알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는데 속도 위반 결혼이 요즘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조금은 남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시작한 결혼 생활은 마냥 행복했어요. 살면서 그림 그리는 일이 가장 즐거웠던 저는 그림 같은 건 생각도 안 날 만큼 신혼생활에 푹 빠져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식 올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출산하게 되었고 멋진 왕자님의 엄마가 되었죠. 정말 1년간은 아이를 키운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지켜본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사실 고민도 있었죠. 혼전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유일하게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분이 시어머니셨는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공무원인 아들 인생 꼬이게 만들었다며 참 구시대적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조심 좀 해달라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만 믿으라던 본인 아들 잘못이 더 큰 거지 뭐든지 대탄만 하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고 결국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 둘이 지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의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생신에 늦게 되어 정말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시댁 가족들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얘는 시어미 생일에도 안 올 생각이니? 시어미를 무슨 개차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학원 끝나고 온대. 곧 오겠지. 아니, 너는 그때 잘 만나던 공무원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됐지. 왜 나이도 많은 그런 애랑 애를 가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 맞아, 오빠. 그때 만나던 사람 집안도 괜찮고 얼굴도 이뻤잖아. 엄마, 그만해. 그 사람 올 때 됐어. 너도 그만하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26에 애 아빠 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순진한 아들 꼬드겨서 애 낳아가지고. 그때 애 지우고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너무 놀라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지우게 했어야 했다니요. 아기를 옆에 두고 정말 도를 넘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아무리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이라지만 이런 더러운 꼴을 보여주기도 들려주기도 싫어서 시누이에게 아이를 데리고 좀 나가달라고 부탁했고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뒤 시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얘 지금 뭐라고 하니? 시어미한테 이게 버릇없이 큰 소리를 쳐? 남편까지 가세하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생신날 늦은 것도 모자라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방금 나눈 이야기는 까먹은 건가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오히려 저에게 후통치는 남편이 우스웠어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애한테까지 왜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네가 순진한 우리 애 꿰어서 내 아들 인생 꼬이게 한 너나 네 애, 나는 솔직히 꼴 보기 싫다. 그때 지우고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도 들었나 본데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어머님, 진짜 상종도 못하겠네요. 드높으신 아드님에 대한 환상 깨질까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꼬신 게 아니고 당신 아들이 날 꼬신 거고 내가 그렇게 조심해달라고 했는데도 싸지른 건 당신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순진해요? 어머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겠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 니 애 데리고 꺼져. 정말 저를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아이한테까지 저런 마음을 가지는 시모를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라도 며느리한테 저런 막말을 하면 집 마누라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엄마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며느리가 어딨냐? 당장 가서 사과드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못 들었어? 아이를 지웠어야 한다고 말하잖아. 당신 우리 겸이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그 말은 심했어 인정해. 근데 따지고 보면 말은 맞잖아. 우리 겨우 3개월만 하고 결혼했어. 나 26살이었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말 모전자전인 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일이 있었던 후 이전 같은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웠고 암묵적으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일상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수현 씨 되시나요? 남편분이 신지훈 씨 맞나요? 저와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남자분은 본인 아내와 제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면서 절 한번 만나기를 원하더군요. 뜬금없는 전화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왔고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져 버렸어요. 사진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손을 잡고 모텔을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어떤 여자 아기의 사진도 있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난 남편한테 친구랑 모임한다고 연락해놨어. 자기는? 야, 그 여자는 신경도 쓰지 마. 저번에 우리 엄마랑 싸우고 나서 나랑 말도 안 한다. 뭐, 곧 이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여자가 꼴 보기 싫으니까 애도 꼴 보기 싫더라. 아, 당신하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기랑 싸우고 잠깐 헤어졌을 때 홧김에 그 여자 만났다가 혹 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때 당신 엄마 말 듣고 애 지웠어야지. 아, 정말 후회된다 후회돼. 참 어이가 없는 그 둘의 대화를 듣자 하니 저 여자가 그 시어머니가 말한 집안 좋은 공무원 아가씨였고 남편 놈에겐 원래는 제가 그저 엔조이 상대였으며 아이를 가진 것도 그저 자기 인생에 방해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믿고 저 인간의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걸려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분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게 돼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래도 알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도리어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만난 그분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아기의 사진을 봤냐고요. 네, 따님 사진을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얼마 전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부인과 둘 사이에서 날 수 없는 혈액형이래요. 병원에선 정말 희귀할 확률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내에 대해 뒷조사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다 남편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제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현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며칠 뒤면 나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남편과 99.9% 친자 관계.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짐승도 아니고. 저와 처음 만났을 때도 조심은커녕 자기 능력 믿으라며 임신시키더니 그게 버릇이었나 봅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야구나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뺨을 때려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돌았어? 이게 확! 너 도대체 그 여자는 언제부터 만난 거니? 나 결혼하기 전에 만났다는 애가 걔니? 뭐라는 거야?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참 너 뻔뻔하다. 너 며칠 전에도 그 여자랑 모텔 갔던데?
남편의 눈은 파르르 떨리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죠. 제가 처음 임신한 사실을 밝혔을 때의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아니 그건 야, 너 뒷조사했냐?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뭐? 내가 못돼 먹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야, 내가 못돼 먹었음 넌 악마야. 너랑 바람난 그 여자 남편이 증거도 주던데 내가 감에 들 것 같아? 너 공무원 거 잊었어? 그 여자도 뭐 제대로 살게 하면 안 되겠지. 뭐 나만 이러겠니? 그 여자 남편은 가만히 있을까? 그 여자나 너나 둘 다 이제 인생 끝났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편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는데요. 수연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예전에 사귀었던 여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냥 한 번 만난 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 만나? 너 그 여자 애 낳은 거 알지? 그 애 네 애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인간 그 애가 자기 애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그럴 리가 없어. 수연아, 우리 겸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어디서 그 더러운 입에 애 이름을 올려. 당장 꺼져. 남편은 나가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저는 그 집에 단 1초라도 더 있기 싫었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내려가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100%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은 문제 없을 거라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진짜 끝까지 어이가 없대요. 너는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해준다는 것도 없고 뭐 한마디 말이 없니? 너 설마 신우이 결혼식에도 안 올 생각인 거야?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행동을 해? 그 인간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집에 말 안 했나 보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함부로 만화를 시어머니를 보자 하니 이제까지 참아온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대로 고이 끝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 날 부른 걸 후회하게 해주지 뭐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신우이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날 정말 제 결혼식인 양 화려하게 꾸미고 신우이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신부 측에 서서 인사하고 있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저를 막아섰고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지훈아, 미쳐 왔네. 못 온다고 하더니. 아니, 그게 엄마, 그게 아니라. 너도 빨리 앞에 서서 인사드려라. 아무리 본데 없고 막 나가도 며느리 역할은 해야지? 참 염치도 없이 아직도 며느리 역할을 바라고 있다니.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핵폭탄을 날려버렸어요. 아니요, 아주버님. 전 저 사람하고 이혼 소송 중이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이제 제가 뭐 옆에 서서 인사할 이유는 없네요. 아들이 말 안 했나 봐요. 당신 아들 바람피다 걸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그분이 보내준 딸의 사진과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줬어요. 이 아이 아세요? 당신 소녀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어디 밖에서 또 임신을 시켰던데요. 그렇게 아들아들 하더니 딸 손주 얻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순진하고 고귀하신 아드님이 어디다가 뭘 질질 뿌리고 다니는지 참. 남 탓하기 전에 아들 거기 관리나 잘하세요. 가만뒀다가는 손주가 수십 명 되겠어요.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굳었고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더니 시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며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뭐 또 창피하니까 꾀병이겠지 싶었어요. 정말이지 사람 쓰러진 거 보고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결혼식 분위기는 그야말로 추상식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은 치렀는지 결혼식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겸이 엄마니? 우리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겸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네가 용서해준다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이렇게 끝내면 우리 지훈이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어. 그래도 남편인데 인생 망해서야 되겠니? 어머, 우리 아이요? 지금 학부모 상담하세요? 언제는 이혼한다니까 반갑다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리고 내 아들 이름은 그 더러운 입에 담지 마시죠. 그리고 당신 아들 바람난 여자 유부녀예요. 어머님도 아실 텐데요. 그렇게 아까워하던 그 여자 말이에요. 이제 양쪽으로 다 소송 당하실 건데 돈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결혼 생활 내내 막말만 했다던 시모가 무릎이라도 꿇겠다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 집안은 소리 지르는 게 유전인지 시누이는 전화 와선 자기 결혼식 망쳤다며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딱 잡는 줄 알았어요.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어요. 재산 분할도 받고 바람난 둘 모두에게 위자료 받을 겁니다. 엄마가 보기엔 그렇게 순수하다던 아들. 그래 참 순수해서 그렇게 저한테 이 세상 남자의 바닥을 보여줬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